자, 두 번째 영상 갑니다. 전 영상까지 아노미 이론까지 했죠. 이번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론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론, 갈등 이론입니다. 이름에서도 느껴지죠? 어디서 많이 봤어, 그죠? 갈등론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일탈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갈등 이론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계급이 존재하고 특히나 이러한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규범이 있는데 이 기득권들의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일탈행위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갈등 이론은 그래서 일탈은 이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규범을 벗어나는 행동이다 라고 봤어요. 예를 들자면 과거에 여성들이 참정권을 갖지 못하고 남성들만 참정권을 갖던 시절, 그 시기에는 남성이 일종의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기득권이 갖고 있는 규범, 남성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규범에 반해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겁니다. 여성들이 시위를 하는 거야. 여성 참정권 운동을 벌이는 거야. 그럼 그 시절에는 일탈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득권들의 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했으니까. 이러한 일탈행동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거야. 이런 일탈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다고 욕하고 사람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불평등한 구조, 사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성들이 참정권 운동을 해. 이거를 일탈행위라고 해. 그럼 일탈행동을 줄이기 위해선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획득하도록 하는 거죠. 사회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런 일탈행위가 해결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차별적 교제 이론. 왜 이렇게 말이 자꾸 꼬이지?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일탈행동을 하는 이유는 차별적 교제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원인. 요전에 갈등 이론에서 적혀 있지만 사회 구조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거시적이면서 갈등론적 관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원인은 일탈하는 집단과 지속적인 접촉으로 일탈 행동을 익히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친해지게 되면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 자꾸 접촉을 하면 일탈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집단들과 접촉을 하면 일탈 행동을 익혀서 하게 된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가서 사기죄로 들어온 수감자와 친해지면 내가 출소를 한 다음에 사기 수법을 익혀서 사기를 치고 다닌다 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이 차별적 교제입니다. 즉 차별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일탈을 하는 집단들과 교제를 하니까 이런 집단들과만 교제를 하니까, 즉 차별적으로 교제를 하니까 일탈이 벌어진다 라는 건데, 대책은 뭐예요? 일탈한 집단이나 사람과 접촉을 차단하는 거고 정상적인 집단과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일탈을 안 해. 근데 이 이론의 한계점, 일탈 집단과 접촉 없이 나타나는 일탈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반드시 일탈을 할 때 그 일탈 집단과 접촉을 해야만 벌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단독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럴 때는 이 이론을 설명 못하는 거죠. 또 특이한 점, 이 이론은 그러면 거시적이냐 미시적이냐, 이거를 우리가 배웠던 사회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어디에 접목을 시켜야 되냐라고 해석을 하자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탈하는 집단이라고 이미 일탈 행동을 규정했어요. 일탈 행동을 규정했단 말이야. 일탈 행동을 규정해 놓고 그 집단과 교류를 하니까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봐봐. 교류, 지속적인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일탈 행동을 한다는 건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거죠. 이거는 마치 이거 미시적 관점, 즉 상징적 상호작용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전 영상에서 봤던 종이에요. 절대적 기준이 없다고 규정하는 게 바로 미시적 관점이었죠. 어떤 상호작용, 다른 사람의 평가, 판단에 의해서 일탈 행동이 규정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일탈 행동이 규정되지 명확한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기준이나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미시적 관점의 특징인데 여기에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 행동을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탈이라는 것을 이미 규정하고 일탈하는 집단, 일탈 행동을 하는 사람과 엮이기 때문에 일탈 행동을 한다. 라고 보는 일종의 거시적 관점의 특징과 미시적 관점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인지 규정짓지 못하고 있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넘어갈게요. 마지막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 낙인이 뭐냐? 여러분들 요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누구예요? 배우 송일국 씨죠, 그죠? 이게 좀 옛날의 드라마거든요. 여러분들은 못 봤을 거야. 여러분 나이 때는 못 봤을 건데 옛날에 왜 장보고 장보고 압니까? 장보고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 사극 드라마였죠. 해신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송일국 배우가 이 이마에 이렇게 불로 지진 도장을 이렇게 이마에 콩 찍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살을 지지는 거야. 이렇게 도적이라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 도장을 이마에 찍히고 평생을 살게 되는데 이렇게 불로 지지는 도장을 여기 안 보이네요. 낙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너는 도둑이야 라고 그냥 찍어버린 거죠. 그럼 이 상처가 아물더라도 도둑이라는 글자가 이마에 계속 남아있을 테니까 평생 사람들에게 도둑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굉장히 가혹한 형벌이죠. 자, 이게 바로 낙인인데 낙인 이론이라는 게 뭔지 한번 자세히 봅시다. 낙인 이론은 원인은 어떤 행동을 누가 해. 어떤 행동을 딱 해. 근데 그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매우 이상하게 보는 거야. 쟤 왜 이래? 쟤 왜 저런 행동을 해? 쟤 제정신이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야. 일탈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거야. 아까 전에 이 송일국 배우의 이마에 도장을 쾅 찍었듯이 다른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한 사람에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야. 쟤 이상한 애야. 쟤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정말 이해 못하겠어. 낙인을 찍어버리면 이 낙인 찍힌 사람은 부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겁니다. 자아정체감이라는 건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정체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욕하고 제정신이냐고 놀리고 이상하게 봐. 난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난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부정적으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일탈행위를 반복적으로 시도한다.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니까,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낙인 찍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계속 어긋날 거야. 삐뚤어질 테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엔 이것이
일탈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이다. 즉 일탈행동의 원인은 뭐예요? 사람들의 낙인이죠. 그죠? 그래서 낙인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탈행동을 하는 원인은 낙인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경제력이 높은 청소년 있고, 즉 잘 사는 학생이 있고 잘 못 사는 학생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똑같이 음주, 즉 술을 먹다가 걸렸어. 근데 사람들의 평가가 다른 겁니다. 잘 사는 친구에게는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니네 집이, 맞아. 너희 집 회사한다 그랬지? 기업을 한다 그랬죠? 너희 아버지가 기업 회장이라며? 역시 사회생활을 일찍 익히려고 한번 호기심에 손을 댄 거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래, 과감한 시도였어.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잘 못 사는 친구가 술을 먹다 걸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야. 제정신인가? 술을 먹었다고? 학생이? 너희 집안의 교육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잘 사는 친구의 평가는 일종의 일탈 행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간주를 했죠. 음주 행동에 대해서. 근데 잘 못 사는 친구에게는 음주를 한 거를 일종의 일탈 행위로 규정 지었죠. 그 기준은 뭐였어? 사람들의 평가였죠. 그죠? 사람들의 낙인이었죠.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잘 못 사는 친구가 시무룩해질 수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나보고 제정신이냐고 묻고 미쳤냐고 묻고 나는 정말 어디에서도 예쁨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계속 삐뚤어질 거야. 계속 음주해. 그러면 이렇게 일탈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낙인으로 인해서. 즉 차별적 제재가 일어나는 거죠. 누구는 좋게 평가하고 누구는 나쁘게 평가하고 차별적으로 제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낙인 이론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일탈행동을 규정짓는다 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상호작용이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이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거지, 이 어떤 행동 자체가 일탈행동이다 아니다라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 같은 음주 행동을 했잖아. 같은 음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일탈이 아니고 얘는 일탈이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 자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탈 행동이다 아니다라는 게. 하지만 그 평가가 규정을 짓는다는 거야. 이 평가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첫 번째 영상에서 있었던 이러한 일탈 행동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의 유무에서 지각하는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미시적 관점. 즉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으로 이 기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은 없다, 사실. 그래서 낙인 이론은 미시적 관점이면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자, 이 이론의 특징을 봅시다. 대책. 이 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왜냐? 이 평가 자체가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것이 되니까. 올바른 정체성 회복을 위한 재사회화가 필요하다. 봐봐. 아까 전에 시무룩해져서 술을 계속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가를 안 하는 거야. 또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시무룩해진 친구에게 힘을 내라고 하는 거야. 야, 네가 술을 먹었다고 사람들이 너에게 제정신이냐고 말했지만 사실은 네가 다 잘 되라고 한 이야기였어. 네가 술을 먹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건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였어. 너 잘 되라고.
이런 표현 좀 듣기 싫은 것 같지만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를 제 입으로 했네요. 너 잘 되라고 뭐 이런 거.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재사회화를 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시무룩해진 사람에게. 한계점. 이 이론으로 설명 못하는 점이 있어요. 최초의 일탈을 설명하지 못한다. 낙인이 없이 이 어떠한 일탈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 상당히 큰 사고를 쳤다거나 뭐 그랬을 경우에 아무도 이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살인을 저질렀다거나 이건 일탈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또는 낙인을 받아도 일탈을 안 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막 평가를 해. 낙인을 찍어. 근데 일탈 행동을 그 이후로 안 할 수도 있잖아. 그죠? 또 일탈을 규정하는 기준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에서 중요시하는 보편적 규범의 존재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1차적 일탈, 2차적 일탈은 1차적 일탈은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고 문제시되지 않는 아주 가벼운 일탈을 얘기하는 거고요. 2차적 일탈은 1차적 일탈이 발각되어서 계속 반복되는 일탈을 2차적 일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